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자산 비용까지 한국에 덤터기를 씌우나라는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한국과 미국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한국에 분담금을 많이 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이렇게 다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셀33 강세라고 돼 있는데 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를 말합니다. 이 세 종목이 특히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인데요. 공매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새 기업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즈바이오를 비롯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죠. 9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다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한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정치 6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좀 꾸준하게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 이후 적용할 11차 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체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 초에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 70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70조 원은 100층짜리 이제 고층 빌딩을 30개 정도 지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도한 요구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언급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독일 주요 동맹에 대한 불만을 많이 쏟아냈는데 무역협정은 이제 범죄나 마찬가지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이렇게 불공정한 무역은 하나의 큰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우리를 벗겨먹는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하기에 언급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저속한 표현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이 어느 때보다도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추가 내용을 보시면은 그 현재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이 지금까지 2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 측은 그 지난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했는데 한국이 주둔 비용 분담이라는 협상에 맞지 않는다라고 반대하면서 반영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그 장거리 폭격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런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들을 끌고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을 이제 부담해라라는 것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 뭐 한반도에서 당장에 전시에 준하거나 전쟁이 날 상황도 아닌데 이런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외교부에서는 이제 2차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도 전략자산의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 1억 달러, 1,170억 원 정도의 그 분담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미 연합훈련은 최근에 거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시아라든지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함께 이어지고 있고, 이에 더해서 미국은 그 주한미국 운영에 직접적으로 한 50억 달러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하는 것
것은 내년 재선과도 물려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년 재선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협상에서든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국을 압박하는, 타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이거죠. 결국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과도한 요구를 해도 이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그런 그 분담금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데일리 기사고요. 19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가 최근에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던 세 종목인데요. 이 세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올라가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많이 입고 있다라는 게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실제로 이제 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 평균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공매도 잔고 비율이 이렇게 높고 셀트리온은 특히 공매도 잔고가 2조 5천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매도를 이겨내고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업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은 거의 같지만 가격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 정도 낮기 때문에 각국에서 그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바이오시밀러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최근에 이제 잘 판매를 보였죠. 뭐 노트 10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폴드가 잘 팔렸고 앞으로 5G 스마트폰, 그다음에 새로운 폴더블 디스플레이 폰 이런 폰들이 출시되면서 공급 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의 주가 전망도 좋다라는 부분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조금 초조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공매도 세력들이 HLB에서 많이 그 손실을 입었어요. HLB에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한 달 만에 주가가 4배 이상 치솟았죠. 그래서 HLB를 공매도한 외국계 투자자는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쇼커버링에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달 초에 그 9,370억에 달하던 공매도가 8,014억까지 줄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8,689억에서 8,487억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이게 쇼커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줄어든 폭을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약간 이제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쇼커버가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사에 대한 주가 전망, 실적 전망 우호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3사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투자 힌트는 이렇습니다. 대차장고가 많은 종목은 주가 상승 시 쇼커버가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공매도가 기존에 많이 나와 있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런 종목군 중에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투자 관점으로 염두에 보시는 것도 현재 시장을 이겨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증권 23면 기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폭을 거의 다 내줬다라는 것이 현재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본문으로 보시면은 일단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관련됐었던 섹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백신 관련주, 두 번째로는 그 사료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닭고기 관련주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 백신이 알려진 바대로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는 종목이 관련주로 묶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잔반급여 때문에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사료 관련주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돼지열병으로 공급 감소, 돼지 공급 감소가 되면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닭고기 관련주가 이제 그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이 생각과 다르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기 때문이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돼지가 인체에 무해한 것은 맞지만 이제 괜히 찝찝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크게 하락했고 주요 양동기업의 상당기 영업이익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자산 운용사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비중을 낮추고 있어요. 가치투자 운용사인 신영자산운용은 7.3%였던 팜스코 지분을 5.3%로 낮췄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의 주가 하락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역발상 전략으로 저가 매수를 현재 시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석에는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살처분으로 인한 사료 사업 부진 우려는 여전하지만 돼지 가격은 공급 부족 요인이 앞으로는 더 부각이 될 수 있고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고점에서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돼지고기에 대한 그런 소비가 좀 부진해지면서 양돈 농가에서 돼지고기 소비 촉진 전략들을 꾸준하게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 돼지고기 수요를 살리면서 관련주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백신이라든지 사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취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준비한 기사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증시는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예상대로 나왔고요.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온건한 발언을 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도 양호한 출발음을 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시장 전망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